안녕하세요. 한여행자 수지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죠? 말하고 싶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여행자 수지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오늘은 밴쿠버에서 유학원을 운영하시는 제임스님을 모시고요. 항공대 밴쿠버에 있는 BCIT라는 대학교의 항공운항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저처럼 사설학교에 가서 비행을 해서 파일럿이 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항공운항과에 가서 디플로마까지 받고 파일럿이 되는 게 좋은지 이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임스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밴쿠버에서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유학을 운영하고 있는 하만진 제임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사설학교, 제가 했던 사설학교랑 그리고 BCI 항공대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BCIT는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스페셜리스트인 하만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사설학교나 이제 BCIT 항공대학교나 따야 되는 자격증은 사실 다 갔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PPL을 따고요. 그런 다음에 CPL을 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멀티 레이팅을 따고 IFR 레이팅까지 따면 졸업을 하는 게 BCIT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사설학교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이 과정을 밟아야 되고요. 하지만 차이점은 뭐냐면 사설학교는 나오면 이 자격증을 따지만 이제 BCIT 항공운항과를 나오면 이 자격증과 함께 디플로마, 그러니까 학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나중에 에어라인 취업을 하거나 특히 이제 아시아 쪽에는 에어라인 취업을 할 때 꼭 학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위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년짜리 코र्스이기 때문에 2년 안에 이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게끔 커리큘럼이 짜여 있어요. 사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2년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뭐 5년이 될 수도 있고 네. 10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영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BCIT도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좀 많이 비싸다는 거. 그쵸? 네, 그럼 우선 이 차이점을 우선 염두를 두고 우리 BCIT 항공운항과 입학하는 과정 그리고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제임스님께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유학을 한 13년 정도 하고 있어요. 밴쿠버에서만. 그래서 보면 학생들 갖다 한 2,000명 정도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중에서 실제로 항공운항에 관심 있는 학생들 한 1%? 그러면 2,000명 중에 한 10명, 20명 정도? 사실 그 중에서도 생각만 하지 실제로 여기까지 오는 학생들은 별로 없었어요. 왜? 그만큼 힘드니까. 네. 사실은 다들 뭐 캐나다 이민 오고 싶은데 뭐 멋있잖아요. 파일럿. 얼마나 솔직히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게 멋있는 거와 실제로 여기서 해나가야 되는 거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영어는 굉장히 잘해야 되고 돈도 솔직히 굉장히 많아야 되고 다른 학교들은 한 3만 불, 4만 불이 되지만 이 같은 경우는 한 10만 불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 차이를 다 극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간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파일럿이 학교뿐만이 아니고 일반 사설학교도 그렇고 그 항공운항과도 그렇고 사실 뭐 100명이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졸업하는 사람은 30%도 안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진짜 파일럿이 되는 사람도 또 되게 적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학교에 오는 학생들 중에서 한 5%만 살아남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항공운항과도 사실 같은 학교지만 또 마찬가지예요. 이 같은 경우는 BCIT에 정말로 수백 개의 전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착순으로 들어가는 전공이 있고 그 다음에 경쟁으로 들어가는 전공이 있거든요. 네. 경쟁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다 받고 지원서 다 받고 경쟁을 한 번만에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항공운항과 같은 경우는 원서 받고 그러는데 또 인터뷰하고 그러니까 스텝 1, 스텝 2예요. 그 중에서 더 힘든 거예요. 사실 이 전공이.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은 처음에 막 저도 뭐 파일럿 멋있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전 세계를 날아다니고 싶고 막 이런 꿈을 안고 하는데 실제로는 끝까지 가는 비율은 더 낮겠죠. 네, 맞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항공운항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알긴 알아야 되니까. 네. 뭐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BCIT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냐면 발음 잘 해볼게요. 자, Airline and Flight Operations Commercial Flight 그 중에서 Fixed Wing이에요.
이게 정확한 전공명이고 커머셜 파일럿 아니에요? 방금 커머셜. 플라이트라고 하셨는데.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긴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Airline and Flight Operation Commercial Pilot Fixed Wing. 이게 정확한 명칭이고 총 기간은 2년이에요. 실제로 따지게 되면 64주 정도 되고 수업 시간은 매주 Monday to Friday 8시부터 3시 반까지 수업이 이루어지고 시작일은 매년 5월달. 그리고 이게 캠퍼스가 버나비 캠퍼스도 있고 다운타운 캠퍼스도 있고 리치몬드 캠퍼스가 있는데 다운타운 캠퍼스는 우리 사무실에 한 걸어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실제로 이 전공은 리치몬드 캠퍼스에서만 가능해요. 리치몬드 같은 경우에는 밴쿠버 시의 밑에 있는 시고요. 그러니까 리치몬드에 사실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가 있어요. 그 밴쿠버 국제공항이. 그래서 그 옆에 캠퍼스가 있어요. BCIT 캠퍼스가. 거기 가면 비행기도 있고. 장난 아니죠? 네, 그래서 좀 멋있어요. 맞아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학교 기본 정보고. 네, 그리고 그 2년짜리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몇 개월은 그 학교에 가서 교실 수업을 듣고 그리고 중간에 그 실습시였어요. 네, 실습 시간이 따로 있거든요. 그때 이제 비행 조정을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자격증을 따는 데 필요한 그 실습을 하게 되었거든요. 실제로 2년인데 이제 총 4학기예요. 그 학기와 학기 사이에 비행 실습을 할 수 있게끔 방학을 또 넣어줘요. 네. 그래서 60시간 정도만 60시간 이수하게 되면 PPL. 네. 그렇죠. PPL이라고 약간 광고한 느낌 나는데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돼요? Private Pilot License. 그게 이제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고 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게 되면 네. Commercial Pilot License CPL을 따고요.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멀티 레이팅 그리고 IFR 레이팅까지 해서 총 필요한 커머셜 파일럿으로서 일하는데 필요한 4가지 자격증을 다 딸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실습 그 하는 학교가 네. 바운드리 베이라는 그 에어포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밴쿠버 있고 밑에 리치몬드 있고 또 그 밑에 이제 델타라는 그 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행 교육을 위한 조그만한 이제 에어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에어포트에서 거기가 사실 비행 학교 있는 학교 중에서는 가장 큰 에어포트고 그 중에서 가장 큰 퍼시픽 플라잉 클럽이라고 하는 그 비행 학교에서 BCIT 학생들을 특별히 그 실습 시간에 비행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컨트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저처럼 이렇게 막 가가지고 비행하는 학생들은 아예 안 받거나 완전 찬밥 신세예요. 거기 학교 맞아요. 가면은. 네. 그래서 BCIT 학생들만을 위한 실습을 퍼시픽 플라잉 클럽 PFC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스트 그레이드 퍼밋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학교 졸업을 하게 되면 캐나다에서는 컬리지나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면 3년 동안 일할 수 있는 포스트 그레이주에이트 워크 퍼밋을 줘요. 그게 PGWP라 그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사실 캐나다에 오는 학생들 대부분이 공부도 사실은 있긴 하지만 캐나다에 이민하러 오는 학생이 대부분이에요. 맞아. 취업 비자가 아니고 영주권이 없으면 사실 에어라인에 취업 못 해요. 그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영주권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는 뭐 비행도 잘하고 라이센스도 있고 뭐 다 좋아요. 근데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워킹 퍼밋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자동으로 졸업을 하게 되면 3년 동안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주니까 우리 학교에서 배운 걸 갖다가 캐나다에서 네가 한번 써먹어봐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3년 중에 뭐 1년 혹은 2년을 일하고 난 뒤에 영어 점수 맞추고 경력 맞추고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민까지 갈 수 있는, 간단하게 갈 수 있는, 네. 물론 간단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프로세싱 맞춰가지고 간다는 거.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사설학교에서도 이 PGWP를 주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그 학교를 다녔는지에 따라서 그게 기간이 다르게 나오고요. 1년을 받았으면 1년짜리가 나오고 1년 미만이면 그거보다 적게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비자를 계속 연장을 해야 되고 비행 학교에서 사설학교에서 그 비자 관련해가지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한테 약간 뒷바짓을 받고 비행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다거나 약간 그런 좀 약간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꽤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조심해야 돼요. 학교를 선택할 때 그 부분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BCIT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점이 이 디플로마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사설학교는 졸업하면 디플로마가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 사실 이 디플로마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되고 특히 에어라인 들어갈 때 아시아 쪽 에어라인 들어갈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주권 신청할 때도 그게 분명히 가산점이 있죠. 네. 있죠. 학력 점수가 있죠. 네, 그래서 3년 동안 걱정 안 하고 취업 비자로 살 수 있다는 거. 뭐 그래서 어쨌든, 그게 네, 진짜 돈을 가장 벌 큰, 수 있으니까. 네, 네.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쵸?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엄청나게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 학비랑 그리고 입학 조건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그러면 학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보통 여기에 2년짜리 디플로마가 35,000에서 4만 정도 돼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 한 국제 학생이 96만 불, 네. 도메스틱 캐네디언이 72,000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 72,000, 72,000. 96,000이니까 거의 1억 정도 하면 그렇죠. 한다고 보면 되죠. 근데 왜? 네. 근데 저도 사실 1억 쏟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항공대학교를 가건 안 가건 어쨌건 그 정도 진짜 한 8천만 원 정도는 써야 되거든요. 아무리 안 써도. 이게 왜 이제 10만 불이 나오냐면 투이션은 사실 얼마 안 될 거예요. 이 안에서. 대신 그 안에 보면 내가 비행 교육을 할 때 들은 유류 비용이라든지 머티리얼이라든지 BM 이게 다 포함이 돼서 네, 이 맞아요. 비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보면 국제 학생이랑 도메스틱 학생이랑 학비 차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네. 이 같은 경우는 보면 제가 96,000불, 72,000불 얼마 안 나요. 결국 이 차이가 튜션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학기별로 나눠서 그렇죠. 입학 학기 시작하기 전에 다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일단은 학기별로 보통 돈을 내게 되는데 첫 번째 학기 17,000불, 두 번째가 15,000 얼마 정도, 세 번째 학기가 29,000, 3만 불 정도, 네 번째 학기가 33,000. 그러니까 처음에 학기 시작할 때 모든 돈을 다 내는 게 아니고 파셜로 끊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기에 필요한 비행 교육 그리고 수업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이제 내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뭐 2만 불 아니면 그러니까 1년당 한 학기당 한 2만 불씩 보면 그쵸? 되겠는데요. 그렇게 2만에서 네. 네. 25,000 정도. 네, 근데 저도 맨 처음에는 항공대 너무 비싸 막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비행을 꾸준히 하고 하려면 요 정도 비용이 드는 건 사실 맞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 땡겨가지고 넣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돈이 많고 영어를 잘하고 왜 영어를 잘하냐면 나중에 약간 설명드릴게요. 돈 많고 영어 잘하고 시간이 많은 학생들한테는 이게 맞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첫 번째고 맞아요. 나머지 것들도 충분히 수반이 되어야 네. 이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네. 그러면은 입학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신체 검사를 한국에서 먼저 6월 1일 전에도 괜찮고 일단 진행을 해야 되고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알다시피 영어. 영어는 IELTS 6.5가 되어야 돼요. 네. 6.5는 좀 아카데믹으로 6.5점이면은 그렇죠. 진짜 높은 거예요. 그렇죠. 네. 6.5는 진짜 높은 건데 6.5가 뭐냐면 너가 우리 BCIT 들어와서 6.5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점수가 아니고 최소한 우리 학교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가 6.5라는 거예요. 6.5가 되어야 최소한 우리 말 알아들 수 있다는 점수가 6.5거든요. 다른 학교는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BCIT, 랑가라, 더글라스, VCC 보통 전공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90% 전공들이 다 6.5 이상을 받아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꼭 파일럿 이 과정이라고 이제 높은 건 아니네요. 아니요, 똑같아요. 네. 네. 아, 높- 그래서 이제 IELTS로 치면 6.5점, 토플로 치면 한 85점, 87점 정도 되고 이게 12학년 영어, 그러니까 English 12로 따지면 67%거든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IELTS 6.5,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선착순이 아니고 경쟁순이에요. 컴페티티브예요. 그러니까 6.5, 7.0이면 더 좋고 7.5면 더 좋아요. 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누구 돈 있고 영어 잘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있겠어. 그리고 그쵸? BCIT는 취업률이 진짜 높아서 되게 약간 가성비가 짱인 학교예요. 파일럿 여기는 돈도 되고 이제 영어도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영어 점수가 그렇게 높을 필요는 없어요. 6.5 일단 미니멈 맞춰야 6.5, 되고 네. 그 다음에 수학 점수가 필요해요. 고등학교 11학년이 한국으로 환산했을 때 50% 이상. 11학년이면 고2 점수죠? 고2, 아, 네, 오케이. 고2 11학년 프리캐큘러스 50% 이상이 돼야 되고 네. 세 번째가 뭐냐면 BCIT Abstract Reasoning Trade Entry Assessment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공간, 지각력 같은 뭐 그런 테스트를 네. 봐야 돼요. 몇 가지 이제 테스트 같은 테스트가 거를 있고, 적성 검사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메케니컬 리저닝 마찬가지 테스트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두 테스트는 한국에서도 시험을 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물론 그 자세한 내용은 연락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한국에서 감독관을 지정을 하고 그 감독관 입회하에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 거죠.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 조건이 뭐가 있냐면 메디컬 테스트인데 이게 트랜스포트 캐나다 캐테고리 1 메디컬 서티피케이션이에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캐나다에서 지정하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네. 그분한테 그분이 직접 테스트 하신 거예요. 그것만 인정이 돼요. 네. 그러면 뭐
캐나다 CIC 웹사이트 보니까 한국 연세 세브란스 병원도 있고 막 몇 군데 있던데 그거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하는 신체 검사 장소고 요거는 다른 거예요. 아, 오케이. 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밸리드 패스포트는 뭐 당연한 거고 누구라도 패스가 되는 거고 또 뭐가 중요하냐면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국은 뭐 미국하고 한국하고 무비자 협정국이지만 에스타라는 ESTA 에스타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학생들 중에 이게 안 되는 학생들도 간혹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에스타도 문제 없이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맨데츄리 본인 이제 맨데츄리 어플리케이션 퀘스천이라고 할 때 요거 이제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넣을 때 요거 자기소개서 비슷한 것도 넣어야 되고 이게 다 준비를 하고 난 뒤에 서밋하고 나면 지금 저희 학생이 한 명 진행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뭐다 나오냐면 스텝 1은 끝났고 너는 스텝 2를 넘어갈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내용을 받아요. 이메일로. 이걸 받아야 돼요. 지금 이것까지는 스텝 1이었고 그럼 스텝 2는 이제 인터뷰인 건가요? 이 스텝 2는 인터뷰죠. 1월 셋째 주에 MMI 멀티플 미니 인터뷰가 있는데 그걸 또 통과를 하셔야 돼요. 이제 다 보겠죠. 너의 성적, 그 다음에 메디컬 테스트, 그 다음에 우리가 어세스먼트에 뭐 너는 몇 점인데 몇 점인데 모든 것들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식적으로 BCIT 오퍼가 나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디파짓 넣게 되고 그걸 가지고 비자 신청을 하고 들어와서 이제 실제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 아까 말했다시피 항공 운항과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케이스를 해본 적이 없는 유학원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제임스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학생을 진행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물론 아까 말한 학생 아니지만 아까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신청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나 이런 것들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그때 필요하면 꼭 제임스님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저희 벤센 한국 이름 뭐죠? 밴쿠버 컬리지 에듀케이션 센터예요. 밴쿠버 컬리지 벤센 유학원. 벤센 유학원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BCIT 항공운항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임스님은 만약에 다시 20대 아니다 고3으로 돌아간다. 아, 고3 돌아가면? 네. 아니 다시 고3으로 돌아간다 하면 그리고 이제 경험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의 이제 어떤 학생들은 열심히 해서 잘 되고 어떤 학생들은 또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캐나다로 유학을 오려는 학생들이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다시 고3이 돼가지고 캐나다에 와서 이제 학업을 하려고 한다 하면은 그 10년 전에 본인 아니면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한참 됐죠. 어렸을 때 본인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싶은지. 사실 제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거는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뭐 대학교도 마찬가지 뭐 막노동 해가지고 어학연수도 가보고 막 했는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내가 왜 이걸 갖다가 일찍 하지 못했을까? 고3 때 말씀하셨잖아요. 왜 내가 고등학교 때, 고1 때 캐나다에 오지 않았을까? 아니면 한국에서 보내는 4학년을 캐나다 가서 하지 않았을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어가 안 되고 돈이 없으니까 노디에 솔직히 돈 10만 불을 1억을 뭐 우리 집에서 야 너 진짜 공부만 해봐 불가능하죠 사실. 그게 아쉽긴 한데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길들은 얼마든지 열려가 있으니까 좀 영어에 조금 더 투자를 하고 꼭 유학이 아니더라도 좀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디든 중국도 좋고 일본도 좋고 베트남도 좋고 다 좋아요. 유럽도 좋고 그냥 한번 나가보면 그냥 내가 뭘 해야 될지 약간 감이 좀 와요 사실. 아 저거 되게 재밌겠다. 저거 한국에 없는데 그 사람 되게 재밌게 산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걸 영상을 보고 있는 고등학생들이나 뭐 대학교 학생들이나 캐나다에 학업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방금 우리 얘기했잖아요. BCIT의 항공운항과가 입학하는 조건이 이렇게 많고 뭐 영어 점수가 이렇게 높아야 되고 뭐 어쩌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 한국에서 준비를 해오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여기 오면은 저절로 영어가 늘 거라고 생각하고 저절로 뭐 이거를 다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 열심히 안 한 친구들이 사실 캐나다에 와서 열심히 할 거라는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열심히 한 친구들이 여기 와서 또 열심히 하는 거고 더 좋은 기회를 만나는 거고 하는데 한국에서 안 했던 친구들이 마치 도피처럼 이렇게 캐나다에 와서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착각이니까
이게 영어 점수가 높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와서 2년 동안 3년 동안 파일럿 과정을 하면서도 이 정도의 레벨은 사실 영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안전한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와서 딱 빡세게 가성비 있게 딱 빡세게 하고 딱딱딱딱 하는 게 훨씬 더 당연하죠. 사실은 되게 현명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물론 돈, 영어 막 이야기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의지예요. 맞아요. 네. 이게 처음에는 다 하고 싶어 해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이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본인이 하려고 하면 해봐요. 뭐 다들이죠, 솔직히. 네, 근데 맞아요. 안 해요. 진짜로 진짜 열심히 해야 하는 사람한테는 뭐든지 그냥 막 다 주고 싶어. 그리고 네, 그 맞아요. 친구들이 우리한테 우리 갔더니 나 진짜 이게 통해서 했는데 뭐 수진이 말고 알아가지고 어떻게 진행했는데 잘 됐어. 그러니까 의지만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네, 여러분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우리 파이팅.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 제인스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 뭐 항공운항과가 아니어도 캐나다에 있는 어느 학교든지 만약에 유학을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네, 제임스님께 도움, 네, 벤센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나요? 뭐 카톡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저희 이제 그 네이버도 하셔가지고 네. 벤센 유학원 검색하시면 네. 바로 가능하죠. 뭐라도 쳐도 다 나와요 지금. 오케이. 벤센 유학 아니면 뭐 VCEC, VCEC 유학원 치시면 네. 바로 검색 가능하죠. 네. 그리고 오늘 너무 좋은 자리 많이 주셔서 감사한데 감사한데. 제가 사실은 이게 처음이에요. 이게 정말 나름대로 성격이 활발하고 자신감 있는데 진짜 카메라를 보고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설명을 드렸는지 하여튼 뭐 약간 또 혼란을 들었을 수도 있는데 죄송하고 조금 더 멋진 좀 잘생긴 유학원 대표가 나와가지고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걸 조금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뭐 네,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네. 정보는 무한정 될 수가 네. 있고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더 이제 좀 더 자세한 정보 얻고 싶으시면 벤센에 연락해주세요. 네. 그럼 전 다음에 볼게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네.